이번에 독서 발표를 3, 4조가 좀 같이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희가 맡은 책이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인데요. 이 책이 여러분들도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거를 좀 풀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듦이 있어서 집단지성으로 가보자 해서 좀 저희가 같이 뭉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담당한 책은 한미동맹과 관련된 책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러브라인 추리게임 정치 시그널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쌍방으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고요. 신호등의 그 상황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이는 해시태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네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육자회담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변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인데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2003년 1월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 선언을 하는 것을 계기로 제1차 회담 2003년 8월 이후로 200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 회담이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보이시는 게 햇볕 정책입니다. 되게 유명한 정책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인데요. 미국의 제네바 협정을 통한 유화 정책과 같은 노선으로 남북한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화해와 포용의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코러스 FTA가 있는데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공식 명칭으로 이것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서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이 시작은 2006년 6월 5일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관세 철폐 등에 관해 맺은 협정으로 양국 간 공산품과 농축산물의 관세 장벽이 사라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북핵 위기 2002년 10월 3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특사 저격으로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 의혹에 대해서 CIA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일어났는데요. 북한 정부의 시인을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일날 만남을 가졌는데 3일 북한이 부인을 했고 4일에는 회담 자리에서 이를 이제 시인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육자회담이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관련국들이 2005년 9월 19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2차 북핵 위기는 해결되었지만 북한의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단행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정권에 들어서면서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부시가 주셨는데 그래서 북한이랑 되게 안 좋은 관계였었는데 오바마가 계속 나와라 국제 사회로 나와라 하면서 인내하면서 좀 더 포용하려는 정책을 펼치면서 레드에서 이제 옐로우로 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MBA께서 자원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한미 FTA와 이제 TPP를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 우리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외국과의 거래적 관계를 향상시키면서 벌어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정권이랑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라고 그 당시에는 평가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관계가 참 좋았다 하면서 이제 적색으로 냈다가 이제 MB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숫자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자원외교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이 되게 언약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엄청 번복했어요. 연평도 포격 도발도 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평화 유지하자 그랬는데 막 서로 도발하고 서로는 아니죠. 일방적으로 좀 많이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국제사회에서 좀 두려움이 많이 생겼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아 우리 이러다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범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되게 그런 걸 만연하게 됐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신뢰 외교를 이제 그네식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번복했던 과정들을 바로잡기에는 신뢰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신뢰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이제 북한과 관계는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그 당시에 이제 핵실험이랑 미사일 이런 것들이 되게 부각되면서 또 심지어 미국과의 관계도 좀 기존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과 더 친해지면서 관계가 조금 떨어지고 해외 탐방에 우리의 세금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자 유치를 많이 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많은 를 하면서 가셨어요. 503번으로 가셔가지고 슬프지만 지금 그래서 이 자원 외교나 신뢰 외교가 되게 기사를 보시면 되게 다 또 다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그널 예측인데요. 그 다른 화면에서는 저희가 다 신호등으로 이게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초록불인지를 표현을 했는데 사실 마지막은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신호등 표현은 아직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지금 일단 예측한 시그널을 보시면 전부 다 초록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먼저 신베를린 선언은 사실 앞에 신자가 붙는데 이 베를린 선언은 김대중 정부 때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자유대학에 가서 한 연설이 그 베를린 선언의 기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남북 간 대화 재개, 그 다음에 거기서도 좀 흥미로웠던 점은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통일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먼저 구축하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선언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 2000년 6.15 정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그때 한창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교류의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2017년에 작년에 베를린에 가서 다시 베를린 선언하는데 그 기본적인 기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뭐 남북 대화 재개라든지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빨리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신베를린 선언에 담겼고 그 결과 정말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차례 벌써 문재인 정권 들어서 뭐 미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도 하는 등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 결과로 지금 가장 이제 진짜 눈에 띄는 성과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트 시그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정말 이 관계가 너무 좋은 줄 알았다가 한 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안일하게 다 초록불이니까 이제 잘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끝까지 우리가 좀 이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 17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서 발표 마치겠습니다.